번째 특징주부터 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국 SNC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장에서 좀 어떤 특징으로 7% 넘게 상승을 했나요? 일단 뭐 지금 시장을 약간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시장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흐름이 지금 2주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죠. 코스피 시장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총 상위 종목들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죠. 코스닥 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수만 아침에 갭상승하고 하루 종일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괴로운 흐름들이 조금 진행이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4주 연속 코스닥 시장이 음봉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우리가 소위 물탄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추가 매수를 단행할 때는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고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도 조금 여유를 가지시면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지금부터입니다. 아니면 제가 목요일 금요일만 나오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 강연 방송에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씩 주식 비중 늘리세요. 물려있는 종목들 추가 매수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뭐 투자할 여건이 별로 안 된다. 좋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버티는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돌아가서요. 동국 SNC를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뭐 7.59%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동국 SNC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이 나왔죠. 요즘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대선 테마 이런 것들을 언급하지 말고 이 대선 테마 뭐 주가 시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대선 쪽이 아니라 미국 대선과 연관이 좀 돼 있죠. 그래서 힐러리가 하는 뭐 오바마 이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지지를 했던 것들은 신재생 에너지 이쪽 사업이죠. 근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는 유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드 패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탄 연료 아니면 석유, 화학 연료로 이제 생산하는 단가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더 비싸다는 거예요, 신재생 쪽이.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는 이상 투자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가가 만약에 빠지면 정부도 보조금을 줄 명분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들이 좀 줄었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유가가 $50대 돌파를 했죠.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의 경기 회복 신호들이 좀 나오면서 유가라든지 원자재 시장에 상승 흐름들이 나온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동반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정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풍력 관련주들 또 OCI가 요즘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국 정부에서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하면 적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적자를 보존하는 투자금들 이런 것들이 요즘에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오늘 수급들을 보시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요. 이틀 연속해서 기관과 외인들 쪽에 대규모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뭐 어제 13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죠. 뭐 조금 세부적으로 볼까요? 동국 SNC를 보시면 연기금 쪽에서 대규모 베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따가 이제 연기금의 이제 매매 뭐 관련 루머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연기금 쪽에서 15만 주, 그 다음에 오늘도 13만 주 매수를 했고요. 국가지방단체에서도 몇만 주, 5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수급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들 매수까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한 차례 상승 흐름들은 시연이 됐어요. 그죠? 상승 추세가 쭉 올라가다가 상승하는 흐름들 나오다가 깨고 내려왔죠. 8월 달에 시장 안 좋아지면서 상승 추세에 깨고 내려왔는데 바닥을 굉장히 빨리 잡았습니다. 원바닥 잡았고요. 투바닥, 쓰리바닥, 수렴, 그 다음에 급등, 전형적인 상승 추세 전환 급등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전 정고점 때 내지는 추세대 상단까지도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동국 SNC 볼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함께 첫 번째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 SNC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동국 SNC죠. 풍력 관련주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또 오늘 장에서 특징을 보였던 종목은 전문가님께서 한국테크놀로지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한국테크놀로지 이 종목은 올해 들어서 좀 석탄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렇죠. 한국테크놀로지의 친환경 석탄 건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거다라는 기사를 제가 좀 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런 이유에서 들고 나오신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자체가 뭐 여러분들 금리 인상 자꾸 걱정을 하시는데 금리 인상 된다고 뭐 지수가 폭락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는 더 좋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석탄 가격도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한국테크놀로지가 하는 사업들은 원래는 이제 뭐 고열 증기라고 그러죠. 이제 증기를 굉장히 뜨겁게 해요. 그래서 이걸로 뭔가를 만들고 말리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레탄 뭐 이런 것들도 좀 말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말리다가 진출을 한 것이 뭐냐면 석탄을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석탄을 우리가 이제 산에서 이렇게 캐잖아요. 채광을 하면 이 석탄에 수분이 들어 있습니다. 수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수분의 함량에 따라서 품질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뭐 40%, 50%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저품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수분 함량이 10%에서 20% 정도까지 많이 줄어들면 이건 고품질 석탄으로 분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저품질 그 석탄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데워가지고 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파는데 석탄 가격의 상승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석탄 가격이 지금 한 40% 정도 이제 급등을 했어요. 연초 대비해서 4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한 40%가 석탄 쪽에서 나옵니다. 아까 뭐 원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발전소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석탄이고요. 이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뭐 고품질의 그런 좋은 석탄들이 아니라 이제 저품질의 석탄들을 가공해서 그 판매를 하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석탄 건조 설비를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완공을 해가지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흐름들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실적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적을 보여드리면 보시면 한국테크놀로지가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미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들쑥날쑥하고요. 적자도 많이 작년에 적자도 많이 봤었는데 일단은 올해 들어서는 적자 폭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뭐 3분기, 4분기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거고. 자, 한국테크놀로지가 뭐 여러 가지 테마들 타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급락하는 흐름들 나와서 주봉 차트 보시면은 뭐 암울하죠. 한 번도 정배열 전환을 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었는데 전형적으로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나왔어요. 뭐냐면 자, 여기에서도 바닥 잡고 20주선 탔다가 시장 안 좋아지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닥 주봉에서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바닥 잡고 20주선을 돌파하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지금 뭐까지 터졌다? 거래량까지 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양봉 거래량들이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역배열 과정에서 121선 장기평선 가서 헤딩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다면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한국테크놀로지도 평상시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추세가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는 이 추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교육 차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뭐 내려왔다가 200일선 위에 있죠. 이 장기평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헤딩하고 내려왔다가 또 헤딩하고 내려오고 이런 작업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레드맵 시스템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를 그렇습니다. 포착해내는 기법인데요. 혹시 이 종목도 그런가요? 네, 지금 뭐 일봉 차트에서 본다면 지금 뭐 차트에서 이제 화살표가 좀 나오죠? 화살표가 나오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오고 20주선 돌파 나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레드맵 기본 신호가 뜹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월봉이나 뭐 주봉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뭐 주봉에서 보면 주봉에서는 쭉 빠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레드맵 시스템 신호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리고 뭐 이전에도 이제 뭐 포착이 되지는 않고 올라갔었지만 일봉상에서는 지금 포착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은 뭐 전저점 때 깨면은 손절한다. 손절 폭이 좀 넓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을 좀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